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 코너는 최부심의 부동산 멘토링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뭐냐면은 요즘에 제가 너무 오지랖스럽게 주택도 적정 가격이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내가 지금 살려는 이 주택 가격이 이 가격이 지금 맞는 가격인지 아닌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메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런 걸 좀 즐기다 보니까 사연을 좀 보내보면은 내가 좀 계산해 주겠다 약간 이런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실제 해당 아파트가 좀 적정가 구간에 들어갔는지, 또 이런 가격에 기반해서 하는 판단이 맞는 건지 아니면 좀 파는 판단이 좀 맞는 건지 이런 거를 해보기로 할 거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도 띄울 거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 커뮤니티에서 공지 쓰신 것 보고 사연 올려봅니다. 저는 양천구에 남편과 함께 전세로 살고 있고요. 둘 다 30대 초반입니다. 이야, 성공하셨습니다. 이젠 전세 생활 끝내고 내 집 마련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이곳저곳 보다 보니까 광명에 있는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가 꽂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찍어가지고 사연을 보내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면 답이 정해져 있다고 느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광명에서 일을 하고 저는 여의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쪽이 출퇴근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주변 환경 평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오가는 것 같은데 매수해도 괜찮을지. 남편하고 둘이 합쳐서 연 1억 정도 수입이 좀 나오고 지금 저축한 건 3억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대출로 커버해서 실거주할 생각입니다. 작가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찍어가지고 두 개 중에서 뭘 살까요? 이런 게 아니라 딱 정해서 이것만 물어보는 거는 이미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사시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또 제가 그런 성격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아파트 단지가 어떤지 저희 최부심의 스타일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름공식 책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잠깐 이제 소름공식 책 잠깐 홍보를 한번 하고요. 이 책에서 입지와 상품을 설명하는 거를 입지가치, 상품가치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입지가치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의 교교편자, 상품가치는 단지 특징, 상품 특징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모아져서 월세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월세가 그 단지의 퀄리티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호갱노노에서 그 단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이게 30평대를 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요 단지를 한번 봐볼 건데요. 일단 요 단지는 이 광명 일대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평형대로 필터를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 광명 신도시는 요 서울에 바로 붙어 있어요.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에 통근통학이 되는 배후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도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조금 많이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서울 통근통학률이 과천 다음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명은 여기 요렇게 보시면은 요 동네는 철산동이고 요 위쪽은 요렇게 보면은 이제 광명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동, 철산동,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하안동, 이렇게 소화동 이렇게 쭈르륵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철산역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주 환경이 좋고 광명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임차료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결정한다 하기 때문에 임차료 시세를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이 단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철산역이고 철산역 요 앞에 있는 요 공간이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철산역 번화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는 철산주공 12단지가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철산주공 하늘채, 건너편에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요 밑에도 철산 주공 아파트들이 철산 레미안 자이 이렇게 아파트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철산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이 2000년대 중반에 다 재건축이 한번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고 철산역과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인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쪽 화면에 보이는 방향이 철산역 방향이고, 이렇게 샤라락 돌려서 보면은 이 아파트가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높은 중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길 따라서 올라가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얼마 전에 지어진 철산 푸르지오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정주 환경이나 뭐 이제 거주 환경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름 공식은 아파트 적정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거는 이제 노트패드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파트 적정가는 이렇게 공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V는 가치, 이게 그러니까 적정가가 되겠죠. 적정가. 그리고 R은 월세, 그리고 I는 할인율이고요. 그리고 M은 이제 멀티플이죠.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멀티플은 이제 몇 배를 적용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R을 구해 볼 건데, R을 구하는 방법은 아파트 실거래를 통해서 구하시면은 가장 편한데,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을 키셔가지고 이 거래 현황 더보기를 눌러서 32평을 선택하고 월세를 선택하면 1억에 150, 2억에 135만 원, 2억 2천에 90만 원 이렇게 쭈루룩 나와요. 그래서 2023년 5월 거래, 4월 거래, 3월 거래 이런 거래들이 쭉 있는데, 2023년 실거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평균을 내보면은 이게 지금 150만 원에 1억이잖아요. 1억이 한 40만 원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한 190만 원 되는 거고, 이 135만 원에 2억인데 2억이 한 40만 원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215만 원 되는 거고, 여기 90만 원에 2억 2천인데 얘는 요게 한 100만 원 가는 거니까 190만 원이고, 여기는 1억 5천이네요. 이거는 이제 60만 원 정도가 가는 거니까 여기는 210만 원이고, 그래서 이거 4개만 보면은 215만 원, 210만 원, 190만 원, 190만 원이라서 평균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고, 4월 달에는 90만 원에 3억 5천이었는데 이거는 140만 원에 이건 2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건 140에 2억, 이거는 220만 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환산 월세가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기는 한데 2023년 평균적으로는 한 2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정밀하게는 통계를 내면 되는데 약 2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210만 원 이제 23년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 할인율은 전월세 전환율을 쓰는데, 현재 전월세 전환율 광명이 4.9%이고 이건 이제 통계청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단지는 4.6%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제 4.7% 정도로 잡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왜냐면 단지에 좀 더 가깝게, 광명시 전체보다는 철산도이 광명에서 제일 좋으니까 단지에 좀 더 가깝게 잡았는데, 광명 전체로는 요렇게 요걸 받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R 나누기 I는 얼마죠? 이거는 이제 계산기를 한번 써볼게요. 2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2,520만 원이죠. 나누기 0.04, 제가 한 7 정도를 쓰겠다고 생각했으니까 5억 3,600만 원인데 이거 러플리 그냥 5억 4천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5.4억 원. 5.4억 원이 이게 월세를 환산한 전세 금액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5.4억 원인지는 그 호갱노노를 보면서 확인해 보면은, 저희가 전세로 좀 보기로 했으니까 전세 평형 30평대를 보고 보면은 여기 호갱노노에서 최근 1개월 평균 전세 가격이 한 5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장기적으로는 기간으로 보면 약간 왔다 갔다 한 게 있지만 최근 한 5억 4천, 5억 5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한 값이랑 어느 정도 맞았다는 거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몇 배를 곱하면 되냐? 이제 멀티플을 곱해야 되는데요. 멀티플은 그 소름 공식 책에도 적어놨지만은 결국에는 요 단지 전환율과 지역 전환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게 그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테이블 하나 띄워 드릴 건데, 그 테이블을 통해서 계산하면 이게 1.85배 정도 나옵니다. 모르겠다? 그럼 책 읽으세요. 자, 이렇게 책에 나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V는 5.4억 곱하기 1.85배네요. 그러면 여기 5. 곱하기 요거 1.85배를 한다 치면은 한 9억 9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야, 거의 9.92억이 나오네. 92억 원. 이제 가치는 9억 9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호갱노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굉장히 떨리는데, 여기 일단 9억 9천만 원이 나왔는데, 뭐야 9억 9천 167만 원, 이거 뭐 거의 뭐 짜고 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값이 나왔습니다. 다만 평균 값이 그 정도고, 이번 5월 달에만 하더라도 9억 8천만 원, 10억 5천만 원, 9억 4,500만 원 이렇게 9억대에서 10억대까지 조금 거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동 따라서 약간 다르게 거래를 한 것 같은데, 110동, 11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10동, 112동 이쪽이 112동이 이제 번화가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 여기랑은 거리가 멀지만은 여기가 이제 바로 학교 앞이다 보니까 여기 철산 프루지 하늘채 같은 경우는 그 맞은편에 있는 안현초등학교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내고 그런 입장에서 좀 장점들이 있고 상업용 시설들이 이쪽에도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요즘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는 고가인데, 광명은 요 단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주택 아파트들이 조금 싸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분양가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 구축 아파트를 한번 보실 만한 것 같고요.
해당 단지는 2010년도에 준공됐고 1264세대 단지고 용적률 250%이기 때문에 저희 가치평가식에서는 1차적으로 계산하는 그 딱 기본식대로 계산하고, 제 책을 자세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변할 때마다 조금 가감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광명에 그 분양가가 굉장히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축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완전히 싸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9억 9천 정도에 생각한다면 완전 싸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10% 이상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해 봄직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광명 얘기 좀만 더 하면은, 광명시에서는 이 철산초등학교 학군을 제일 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서, 이 철산초를 보내는 이쪽 단지들이 철산동에서는 시세가 좀 가장 높게 형성된 감이 없지 않고요. 그리고 이 철산 푸르지오를 포함해가지고 이 안현초 보낸 이 학군들도 철산역과의 교통편이 편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산동과 최근에 이런 광명동 간에 뭔가 살짝 그 힘겨루기 분위기가 있는데, 광명 사시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면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전체적으로는 그 뭐 목동 사시면서 남편이 광명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까 광명으로 갈 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광명에서는 좀 철산초라든가 안현초 요 학군들에 대해서 선호가 조금 있고, 철산초가 조금 더 선호가 있어서 그 매매나 전세가가 좀 더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주택단지들도 광명 구축들은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가 구간에 조금 들어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돼요. 근데 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무조건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고, 그냥 공식대로 적용을 했더니 너무 정확하게 딱 떨어져 가지고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딱 적정가 가격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부심 멘토링은 오늘 1화를 이제 찍어 봤는데요.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사연을 정말 수십 건 이상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영상에서는 다 찍지 못했지만 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연들에 대해서 개별 아파트의 적정가를 숏리포트 형태로 이렇게 올릴 거기 때문에 네프콘 구독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적정가라는 것이 항상 가격이 꼭 그래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가격이라는 건 언제든지 좀 가치 대비 어마어마하게 위로 갔거나 아래로 갔거나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매수 매도 그런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지금 싸게 사고 있는 건지 좀 비싸게 사고 있는 건지 참고의 정도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채부심 멘토링이 좀 반응이 좋으면은 영상 제작 빈도도 좀 늘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지를 막 비교해 본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포맷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녹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도 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채널에 계속해서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